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해원제 클럽인 블랙스완의 VIP룸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고급 양주와 시가향이 뒤섞인 탁한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향락을 즐기는 장소로 유명했지만 오늘 밤은 특별히 군 고위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끈적거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내일 있을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관 이취임식을 앞두고 주요 인사들이 미리 얼굴을 익히고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실상은 권력의 줄을 잡으려는 자들의 아부와 허세가 난무하는 역겨운 욕망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룸의 가장 상석에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소속의 마동식 대령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최고급 위스키인 발렌타인 30년산을 물처럼 들이키고 있었는데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풀린 눈동자는 이미 그가 만취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마동식은 군내에서 일명 불도저라고 불릴 만큼 추진력이 강하고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괴롭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비열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그것은 내일 새로 부임하는 특전사령관이 자신의 육사 선배라는 잘못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탄탄대로를 의심치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동식의 주위에는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중령급 장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그가 내뱉는 시답자는 농담 하나하나에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아첨을 떨고 있었고 그들의 비굴한 태도는 마동식의 자만심을 더욱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마동식이 차기 장성 진급 영순이라는 소문을 맹신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두어야만 훗날 자신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동식이 술에 취해 내뱉는 온갖 폭언과 거친 행동들을 묵묵히 감내하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술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로마는 점점 더 활락과 퇴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이 광란의 파티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룸의 정중앙과 대조적으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어두운 테이블에는 한 젊은 여성이 홀로 앉아 탄산수 한 잔을 앞에 둔 채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단단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목선과 곧게 펴진 등 라인에서는 오랜 군사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도와 기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내일 제707 특수임무단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취임하게 될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 강서윤이었으나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강서윤은 내일 정식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이 이끌게 될 부대의 주요 간부들과 군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이 자리에 잠입해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썩어빠져 있었다. 그녀는 마동식 대령이 부하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고 여성 접대부들을 희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지만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마동식을 사냥감으로 지정한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서윤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군인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였기에 이런 어설픈 권력 노름 따위는 그녀에게 있어 가소로운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그때 마동식의 탁한 시선이 우연히 구석에 앉아 있는 강서윤에게 머물렀고 그는 낯선 여자가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가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윤이 이 클럽에 새로 들어온 아가씨나 혹은 누군가의 파트너로 왔다가 잠시 혼자 있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 짓고는 특유의 거만하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마동식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저렴한 향수 냄새가 강서윤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탄산수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자신에게 다가온 불청객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마동식은 강서윤의 냉담한 반응에 오히려 승부욕이 발동한 듯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혀꼬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의 태도는 명백히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일이면 얼마나 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지 떠벌리며 강서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마동식은 자신의 자랑이 무시당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마동식이 강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려 하며 거칠게 소리쳤을 때 룸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지만 강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빠르게 손을 빼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고 그 태도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기에 마동식은 잠시 주춤했지만 술기운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탓에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윤의 태도가 마치 자신을 훈계하려는 듯하다고 느꼈고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녀의 눈빛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노를 참지 못한 마동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강서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디게라는 단어는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그는 강서윤의 깐깐하고 도도한 태도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심술궂은 계모와 같다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에 있던 그의 추종자들은 마동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그 모욕적인 농담에 동조했다. 디게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거나 성격이 나쁘다는 뜻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품위와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동시에 짓밟는 저급한 비유였지만 마동식은 자신이 뱉은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디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식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이름표는 없었지만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패배나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내일 있을 완벽한 복수를 위해 감정을 갈무리하는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마동식은 강서윤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렸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까지 비겁한 조소를 날리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클럽을 빠져나온 강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고 주머니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내일 아침 있을 이취임식의 식순을 일부 변경하고 마동식 대령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으며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군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강서윤은 택시에 올라타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에는 조금 전에 수모에 대한 분노 대신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냉혹한 미소만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 시각 마동식은 강서윤이 떠난 후에도 룸에 남아 부하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리고 있었고 내일 아침 자신이 마주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오늘 밤 모욕을 준 그 여자가 바로 내일 자신의 목을 조여올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무지는 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쾌락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의의 칼날을 갈며 조용히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강서윤은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관사가 아닌 남산 소월길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안전가옥으로 향했는데 이곳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지 않은 그녀만의 은밀한 요새이자 작전 지휘소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장 서재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장 뒤에 감춰져 있던 생체 인식 스캐너에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열리며 벽면 가득 최첨단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설치된 상황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했으며 오직 기계들이 내뿜는 미세한 소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어 마치 그녀의 냉철한 내면을 형상화한 듯했다. 강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인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군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 복잡한 보안 코드를 입력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다. 화면에 국방부 인사사령부의 로고가 뜨자마자 그녀는 검색창에 마동식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망설임 없이 입력했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의 군 생활 30년이 담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화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을 받으며 안경을 고쳤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맹금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마동식의 공식적인 인사 기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었는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비롯한 수많은 상훈 기록이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서윤이 주목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 감찰 기록과 비공식 첩보 보고서들이 모여 있는 일명 블랙 파일이었다. 그녀는 마동식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암호화된 폴더를 하나씩 해제해 나갔고 그 안에는 군수 비리부터 인사청탁 그리고 부하 여군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 사실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서윤의 시선은 마동식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방탄조끼 납품을 눈감아 주었다는 보고서에서 잠시 멈추었는데, 그것은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린 용서받지 못할 반역행위나 다름없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의 마동식은 뇌물을 건네는 업자들과 함께 고급 요정에서 술판을 벌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조금 전 클럽에서 보았던 그의 역겨운 행태와 정확히 겹쳐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는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근원적인 증오였다. 파일을 넘기던 강서윤은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했는데, 그녀가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장이라는 파격적인 계급을 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특전사 여군 중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여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가장 위험한 전장을 자원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다. 그녀의 몸 곳곳에 새겨진 흉터들은 훈장보다 더 값진 헌신의 증표였으며,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5년 전 중동의 모 테러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인 사막의 유령 작전에서 그녀는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하여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고 적의 수괴를 사살하는 전설적인 공로를 세웠다. 당시 그녀는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작전을 완수하여 세계 특수전 부대원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수뇌부는 그녀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전투력을 인정하여 전례 없는 고속 승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영웅적인 행보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기에, 마동식 같은 자들은 그녀를 그저 운 좋게 별을 단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서윤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마동식의 성비위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상습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관이나 행정병들을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진급 심사를 빌미로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에는 수치심과 공포에 떨며 고통받았던 그들의 절규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강서윤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뜨거운 연대감을 느꼈다. 어젯밤 클럽에서 마동식이 자신에게 뱉은 계모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썩어빠진 여성관과 권위의식이 무의식 중에 표출된 결과물임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여성을 동등한 전우가 아닌 자신의 유의 대상이나 화풀이 상대로만 여기고 있었으며, 자신보다 계급이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한 인간이었다. 강서윤은 마동식이 자신을 계모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내일 그에게 선사할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한 예고였다. 강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전화기를 들어 가장 신뢰하는 부관인 박철우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박소령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는데, 강서윤은 그에게 내일 아침 이취임식의 경호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헌병대 특별수사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살기는 수화기 너머의 박소령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강서윤은 박소령에게 마동식 대령을 이 취임식 단상 위로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두고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마동식에게 우수 지휘관 표창을 수여한다는 가짜 공문을 보내 그가 의심 없이 단상에 올라오도록 유도하고 그 자리에서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공개 처형이자 정의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서윤은 프린터에서 출력된 마동식의 비리 증거 자료들을 한 장씩 넘기며 내일 낭독할 연설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상투적인 인사말 대신 군인의 본분과 명예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담아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마동식 같은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강서윤의 눈은 피로한 기색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한쪽에 걸려있는 정복을 바라보았는데 어깨에 달려있는 별 3개가 새벽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이 단순히 권력을 상징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수많은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편견에 맞서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과정이 내일의 결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내일 아침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며 기대와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낼 것이고 마동식은 자신의 몰락을 모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설 것이었다. 강서윤은 마동식이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다. 그녀는 그가 뱉은 계모라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며 그 대가는 그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만큼 혹독할 것이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강서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마동식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자를 크게 그려넣고는 상황실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 남겨진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마동식의 비리 기록이 떠 있었고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희망의 빛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재앙의 불꽃이 될 것이었다. 강서윤은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현관문을 나서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관용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7 1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제7 107 특수임무단 본부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날선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숨 막히는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대원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출정을 앞둔 전사들처럼 비장했고 미동조차 없는 자세는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 예정된 지휘관 이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부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모든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원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취임하는 지휘관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대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매는 평소보다 더욱 매서웠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 단상 주변에는 헌병대 소속의 특별 경호팀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경호 임무를 넘어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적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웠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시선이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조용히 집중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한 명이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마동식 대령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간밤에 마신 술 냄새가 여전히 진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키며 갈라진 목을 축였지만 속쓰림과 두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곧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어젯밤 클럽에서 만났던 그 깐깐한 여자에게 한 방 먹였다는 묘한 성취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뱉은 디게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였는지 스스로 감탄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마동식은 샤워를 마치고 다림질이 잘 된 정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았는데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번쩍이며 그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그는 오늘 이 취임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령관에게 눈도장을 찍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으며 어젯밤의 과음으로 인한 피로조차 잊은 듯했다. 그는 자신이 육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의 인맥이 얼마나 탄탄한지 맹신하고 있었기에 오늘 행사가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향수를 듬뿍 뿌리고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빗어 넘긴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호텔 방을 나섰다. 호텔 로비에는 마동식의 전속 부관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사의 지독한 숙취 냄새를 맡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깍듯이 경례를 붙이며 차문을 열어주었다. 마동식은 뒷좌석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 물었지만 부관의 대답은 귀담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영웅담처럼 포장하여 떠벌렸고 그 여자가 자신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고 왜곡하여 설명했다. 부관은 룸미러를 통해 상사의 들뜬 표정을 훔쳐보며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어야만 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려 성남으로 향하는 동안 마동식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뒤풀이 약속을 잡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통화 상대방에게 새로운 사령관이 자신의 직속 선배라며 거짓 정보를 흘리고 앞으로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테니 줄을 잘 서라고 큰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것들 뿐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차 안의 공기는 마동식의 욕망과 착각으로 인해 점점 더 탁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마동식의 차량이 707특임단 정문을 통과하자 위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들어 총을 하며 경례를 붙였는데 마동식은 그들의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에 흡족해하며 손을 대충 흔들어 답례했다. 그는 연병장으로 들어서며 도열에 있는 수천 명의 병력을 바라보았고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그들의 주인이라도 된 양우월감에 젖어들었다. 차에서 내린 마동식은 미리 도착해 있던 다른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며 너스레를 떨었고 그들 역시 마동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장된 제스처로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부대 내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마동식은 지정된 귀빈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자리가 단상 바로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타 부대 지휘관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요즘 젊은 여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큰일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다고 떠벌리며 낄낄거렸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딴청을 피웠다. 주변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마동식은 입맛을 다시며 행사가 빨리 시작되기만을 기다렸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시세를 확인했다. 한편 본청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령관실 부속 대기실에서는 강서윤이 침묵 속에서 홀로 제복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 같은 경건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와이셔츠 위에 짙은 색 정복 상의를 걸치고 금색 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갔는데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전율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 클럽에서 보았던 수수한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강인한 지휘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목까지 단단히 잠긴 깃을 매만지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차가운 거울 표면에 자신의 결의를 새겨 넣었다. 강서윤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명찰과 약장을 집어들어 정복 가슴에 부착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잃어버린 전우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무게로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는데 은색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은 조명 아래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그녀의 어깨를 묵직하게 눌러왔다. 이 별들은 단순한 계급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권한, 그리고 오늘 그녀가 휘두르게 될 정의의 칼날을 의미했다. 강서윤은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마동식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철우 소령이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소령은 마동식 대령이 현재 귀빈석에 앉아 있으며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헌병대 병력이 단상 뒤편에 매복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강서윤은 박소령의 보고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정모를 집어들어 머리에 썼다. 모자의 챙이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를 살짝 가렸지만 그 아래서 번득이는 안광은 감출 수 없었다. 강서윤은 사령관실을 나서며 복도에 걸려있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들의 엄숙한 표정이 마치 그녀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군화발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며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하게 들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여전히 서늘한 한기가 맴돌고 있어 근처에 있던 병사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쇼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선 강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심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를 채워 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너머 마동식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고정되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동식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이 등장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미소였으며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확인하러 가기 직전의 표정과도 같았다. 사회자가 개식사를 알리는 멘트를 시작하자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이 단상 쪽으로 쏠렸고 마동식 역시 박수를 치며 목을 길게 빼고 신임 사령관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사령관이 자신의 선배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리 준비해둔 아부성 멘트를 입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었으며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악몽 그 자체였다. 강서윤은 장갑 낀 손을 꽉 쥐었다 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고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금 이 순간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오직 군악대의 북소리만이 둥둥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마동식의 파멸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렸고 동시에 강서윤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팡파르이기도 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무대에 막은 올랐으며 주연 배우가 등장할 차례였다. 강서윤은 단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녀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를 가로질러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수천 개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며 지나갔지만 연병장의 도열한 제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마치 강철로 주조된 동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은 오늘 취임하는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충성심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뿜어내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단상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했지만 그 빛조차도 연병장의 감도는 서늘한 긴장감을 녹이지는 못했고 오히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날카롭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사회자의 마이크 테스트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며 참석자들의 심장 박동수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동식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귀빈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동식은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려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다시 거칠게 조여 매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아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옆자리에 앉은 장성급 인사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었다. 그는 속으로 이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고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시원한 해장국이나 들이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연신 손목시계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마동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새로 부임할 사령관이 자신의 육사 선배일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다가올 만남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로 여기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드디어 사회자의 힘차게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대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부터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관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수천 명의 대원이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자 군화 뒷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하나가 되어 땅을 울렸다. 마동식은 그 절도 있는 소리에 잠시 놀라 움찔했지만 이내 거만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단상 쪽을 주시했고 그의 눈은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할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비싼 화환이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곧 산산조각날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신임 지휘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군악대의 팡파르가 화려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뒤편의 중앙 계단으로 집중되는 순간 마동식은 무의식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데 계단 위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마동식이 예상했던 배 나온 중년의 남성이 아니라 호리호리하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진 누군가였고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루엣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주변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절도가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마동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상 위로 올라온 인물이 햇살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 위에 번쩍이는 계급장에 꽂혔고 그곳에는 은색 별 3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신임 지휘관 중장 강서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마동식의 귀에는 이명처럼 삐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사고 회로는 일시적으로 정지해버렸다. 강서윤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는데 그것은 어젯밤 술자리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전설적인 여군 장군에 대한 이야기와 겹쳐졌다. 하지만 마동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는데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특전사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서윤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쓰고 있던 정모의 챙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순간 마동식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 얼굴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어젯밤 클럽의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자신이 디게라고 부르며 모욕을 주고 희롱했던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마동식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차가운 무표정은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워 마치 살아있는 흉기를
마주한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의 눈매와 입술, 그리고 오똑한 콧날은 잔인할 정도로 어젯밤의 그 여자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단상 중앙에 멈춰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다. 그녀의 눈길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병사들은 전율을 느끼며 더욱 자세를 곧게 폈고 그녀가 뿜어내는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귀빈석 쪽으로 이동하여 마동식이 앉아 있는 곳에 머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섬뜩할 정도의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동식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황급히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족쇄처럼 그를 단단히 올가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짧은 눈 맞춤 속에서 마동식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어젯밤 자신이 뱉은 말들이 뇌리에서 되살아나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디케 주제도 모르고 깐깐하게 구는 게 딱 노처녀 히스테리구만. 자신이 내뱉었던 그 저급한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싶었지만 양옆에는 다른 장성들이 앉아 있었고 뒤에는 헌병들이 버티고 있어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고 손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상 위의 강서윤은 마동식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의전 절차에 따라 굵기에 대한 경례를 올렸다. 그녀가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정석이었으며 손끝의 각도와 시선 처리까지 흐트러짐이 없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마동식의 눈에는 그녀의 손이 마치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올라간 사형 집행인의 신호처럼 보였고 애국가 소리는 그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지경이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경례를 따라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애국가가 끝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지자 연병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는데 이 고요함은 마동식에게 있어 소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눈을 뜨면 호텔 침대 위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도 강서윤의 서늘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묵념이 끝나는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자 마동식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다시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잔혹했다. 강서윤은 여전히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대해져 그를 짓눌러 왔다. 이제 이임사령관의 이임사가 끝나고 신임 사령관인 강서윤의 취임사가 시작될 차례가 다가오자 마동식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강서윤이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망신을 주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입술을 바짝바짝 태웠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장군이 마동식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마동식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대꾸할 정신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단상 위에서 천천히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는 강서윤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강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짧은 정적은 수천 명의 관중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장치였으며
동시에 마동식의 숨통을 조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자랑스러운 제707 특수임무단 대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녀의 첫마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공은 그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동식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연설은 군인의 본분과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대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며 눈을 반짝였지만 마동식에게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특히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강서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동식을 향했을 때 그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고였으며 이제 곧 집행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동식은 자신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태양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마동식의 몸은 한겨울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젯밤의 쾌락이 이렇게 끔찍한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서윤은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듯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준비해둔 칼을 뽑아들 것이며 그 칼날은 정확하게 마동식의 급소를 향할 것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강서윤의 입술에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다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취임사에 앞서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에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귀빈석의 장군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마동식만은 그 특별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제발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서윤은 웅성거리는 장내를 시선만으로 제압한 뒤 한 손을 들어 단상 아래를 가리켰는데 그 손끝이 향한 곳은 정확히 마동식이 앉아 있는 자리였다. 마치 신의 심판을 내리는 듯한 그녀의 손가락질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마동식에게 쏠렸고 그는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숨을 곳도 사라졌으며 오직 잔혹한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윤의 입가에 맺힌 희미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의 미소가 아니라 악을 멸하는 심판자의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마동식은 현기증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의식을 잃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강서윤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가올 파멸을 무력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연병장에는 오직 강서윤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다. 죽음의 발자국 소리는 이미 멈췄고 이제는 사신의 낫이 휘둘러질 차례였다. 강서윤의 손끝이 마동식을 정확히 가리키자 연병장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집중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자 공포였다.
마동식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강서윤의 입술은 잔인할 정도로 또렷하게 움직였고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그의 고막을 강타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마동식 대령, 지금 즉시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라는 그녀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싣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호출이 아닌 피의 심판대로 향하라는 사신의 초대장과도 같았다. 마동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간신히 지탱하게 만들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불과 10개 남짓이었지만 마동식에게는 그 거리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가시밭길처럼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고 한 발짝 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서윤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역광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운 여신이라기보다는 죄인을 처단하기 위해 강림한 냉혹한 집행관에 더 가까웠다. 마동식은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마동식이 단상 중앙에 도착하여 강서윤 앞에 서자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마치 먹잇감과 포식자가 마주한 야생의 현장과도 흡사했다. 강서윤은 그에게 경례를 붙일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특히 마동식이 자신에게 뱉었던 계모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 모욕적인 언사가 군 전체의 기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병들은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동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강서윤은 마동식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 만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마동식 대령 당신이 어젯밤 나를 계모라고 불렀으니 나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천천히 흰 장갑을 벗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고 버릇없는 자식을 훈육하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마동식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비겁한 모습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장병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왜 707특임단의 지휘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내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강서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순식간에 마동식과의 거리를 좁혔다. 마동식은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발악에 불과했고 강서윤은 고개만 살짝 젖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그의 팔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마동식의 중심이 무너졌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서윤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그녀가 실전 격투술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바닥에 처박힌 마동식은 충격으로 인해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강서윤의 군화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육사 시절 배웠던 유도 기술을 써보려 했지만 강서윤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만을 불러올 뿐이었다. 강서윤은 무릎으로 마동식의 명치를 누른 채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공포스러웠다. 아직도 내가 계모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야 상관으로 보입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마동식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대원은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신임 사령관에 대한 경외심과 통쾌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평소 권력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던 마동식이 무력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사이다. 같은 장면이었으며 강서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아있던 장군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강서윤의 기세가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군의 위계 질서를 힘으로 바로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강서윤은 마동식의 팔을 꺾어 제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전 장병에게 외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이었다. 계급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계급 뒤에 숨어 부하를 억압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자비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부대를 이끄는 방식입니다라는 그녀의 선언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마동식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바닥을 긁으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강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연병장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고 모든 병사는 그녀의 압도적인 리더십에 매료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마동식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위가 발바닥 밑에 먼지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수치심이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오만과 방자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서윤은 그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님을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그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이것은 단순한 대련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인 정신에 대한 가차없는 처형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서윤은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짓눌렀던 마동식의 가슴에서 발을 떼었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정리했다. 그녀가 물러나자 마동식은 기침을 토해내며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러 나오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단상 위에 남겨졌다. 강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장갑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낸 뒤 다시 착용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마동식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군법 회의와 불명예 제대뿐입니다. 라는 그녀의 마지막 통보는 마동식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병사들은 단상 위에 작은 거인 강서윤을 향해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는데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되었다. 강서윤은 헌병대장을 눈짓으로 불렀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신속하게 단상 위로 올라와 마동식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질질 끌려가는 마동식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 모습은 권력에 취해 방탕하게 살았던 자의 비참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강서윤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지휘관으로서의 의지 표현이었다. 강서윤은 다시 연단 중앙으로 돌아와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흐트러졌던 분위기를 수습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다시금 차분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뒤에 숨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총탄을 맞는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약속에 장병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였고 그 강렬한 퍼포먼스는 707특임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퇴장하는 강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는데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환호였다. 강서윤은 그 환호에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며 단상을 내려왔고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승리자의 도취감이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를 받아들이는 자의 고독하고 숭고한 미소였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별들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고 대한민국 최강부대의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마동식 대령이 헌병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단상 위에 무릎 꿇려져 있는 동안 연병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이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붉은 빛을 내뿜으며 켜졌고 그 위로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강서윤이 지난밤 밤새도록 분석하고 정리했던 마동식의 비리 증거들이었으며 방산업체와의 검은 거래 내역부터 부하 여군들에게 보낸 성희롱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그 추악한 민낯이 전 장병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치듯 술렁이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화면에는 마동식이 고급 유흥업소에서 방산 비리업체 사장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사진 속 그의 얼굴은 탐욕과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옆에는 그가 납품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챙긴 뒷돈의 입금 내역이 통장 사본과 함께 공개되었는데 그 액수는 평범한 군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함께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국가안보가 저런 파렴치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서윤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화면 속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논고처럼 치밀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마동식 대령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그에게 군법상 최고형을 구형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연병장의 공기를 찢어 밝힐 듯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정이라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씩을 얹어놓은 듯한 중압감을 선사했다. 마동식은 자신의 치부가 전군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목격하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헌병들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화면을 보게 만들었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그 끔찍한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해왔다고 믿었던 비밀들이 어떻게 저렇게 상세하게 파헤쳐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강서윤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정보전과 심리전의 대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강서윤의 압도적인 목소리에 묻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때 강서윤의 손짓에 따라 헌병대 소속 수사관들이 귀빈석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마동식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어젯밤 술자리에 동석했던 부패한 장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귀빈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점잖게 앉아있던 고위 장교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을 좁혀온 수사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군 내부를 갉아먹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으며 강서윤이 준비한 진짜 취임 선물은 바로 이 부패 척결의 현장이었다. 끌려가는 자들의 비명과 저항 소리가 연병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연단 아래 도열해 있던 일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을 넘어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그들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비리를 보고도 계급이라는 벽에 막혀 침묵해야만 했고 정의가 실종된 현실에 좌절하며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강서윤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군인 정신과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서윤은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닫고 태도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707특임단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날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내 부대에서 비리와 부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과 결기가 서려 있었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입술에 집중하며 새로운 지휘관의 철학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마동식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으로 강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했고 오히려 그의 추한 몰골만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냐며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진 권력자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병사들은 그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강서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냉정한 표정으로 그가 군용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쓰레기가 치워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청소부의 시선과도 같았다. 호송차의 문이 쾅하고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연병장을 빠져나가자
비로소 장내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온하고 맑은 정적이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맑은 하늘처럼 연병장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희망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울타리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강서윤은 단상 위에서 잠시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는데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마동식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적이 자신을 공격해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병사들이 보여준 눈빛을 보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계급장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부하들의 믿음과 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는 순간이었다. 이 취임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열병식이 시작되자 강서윤은 지휘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병사들을 사열했는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목이 터져라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함성은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고 강서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구세주를 영접하는 신도들처럼 벅찬 감동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강서윤은 거수경례로 답하며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는데 그들의 앳된 얼굴에서 조국의 미래를 보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특히 초임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그들은 강서윤을 롤모델로 삼아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동경의 눈빛으로 좇았다. 그들에게 있어 강서윤은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실력으로 정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어젯밤 클럽에서 마동식에게 희롱당했던 앳된 모습에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군 전체를 뒤흔드는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선사했고 그 여우는 오랫동안 가시지 않을 것 같았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강서윤이 사령관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직통 전화의 램프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호출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정모를 벗어 내려놓은 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전화기를 드는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장관의 질책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전화를 마친 강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내려다 보이는 연병장을 응시했는데 텅 빈 연병장에는 아직도 뜨거웠던 열기가 남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식이라는 거대한 악을 제거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예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707특임단 대원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철우 소령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마동식 대령과 공모자들이 모두 군검찰로 이송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는 보고를 마친 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사령관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라는 사적인 감상을 덧붙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강서윤은 박소령의 말에 피식 웃으며 칭찬은 나중에 작전 성공했을 때나 해라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후 일정이 시작되자 강서윤은 다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집무실을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취임식 때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정복을 입은 의전용 장군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냄새를 풍기는 야전 지휘관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길을 터주며 깍듯이 경례를 붙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두려움 대신 친근함과 자부심이 엿보였다. 해가 저물어가며 부대 곳곳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사령관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강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취임식은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고독한 업무와의 싸움이었고 그녀는 그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동식이 남기고 간 오물들을 치우고 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707특임단을 세계 최고의 부대로 만들어낼 것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지만 그것은 허구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고 그 중심에는 강서윤이라는 작은 거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디게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스스로 깨부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진정한 어머니이자 리더로 거듭났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의 창가를 비추었고 그 별들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동식 대령의 충격적인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7 107 특수임무단 본부에는 여전히 그날의 여진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닌 긍정적인 변화의 파동이었다. 부대 곳곳에 만연해 있던 패배주의와 나태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적인 전술 연구에 매진하는 대원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강서윤 사령관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지휘관에 대한 맹목적인 의전 문화를 없애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으며 이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숨은 인재들이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연병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제식 훈련 대신 실탄 사격 소리와 폭파음이 끊이지 않았고 대원들의 군복은 항상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강서윤은 사령관이라는 직책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뛰고 사격 훈련에 직접 참가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체력과 사격, 실력은 현역 특수부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대테러 시가전 훈련장에서 그녀가 보여준 진입 기술과 상황 판단 능력은 교관들조차 배워야 할 교범 그 자체였으며 그녀가 직접 시범을 보일 때마다 대원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녀는 지휘 벙커에 앉아 무전기로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고 땀 흘리는 진정한 리더였기에 대원들은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서윤은 훈련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그늘에 앉아 있는 병사들에게 다가갔는데 병사들은 사령관의 등장에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하고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섞여 앉았.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강서윤이 건네는 시원한 이온 음료와 가벼운 농담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곧이어 훈련의 고충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강서윤은 병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따뜻한 누나처럼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엄격한 선배처럼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모습에서 권위적인 장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한 용기 있는 상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부대 내에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물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서윤의 별명이 마녀에서 어머니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강서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마동식 대령이 자신을 계모라고 불렀던 사실을 상기시켰는데 그녀는 그 별명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고 말해 병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친어머니는 자식이 다칠까봐 품에 안으려고만 하지만 계모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혹독한 세상으로 내몬다는 비유를 들며 자신은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악독한 계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부하들을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강서윤의 이러한 리더십은 부대 울타리를 넘어 군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국방부 내에서도 그녀의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동식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던 날 부대 내 휴게실의 텔레비전 앞에는 많은 장병이 모여 숨을 죽이고 뉴스 특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법원은 마동식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제대, 그리고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다. 화면 속의 마동식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한 달 전 연병장에서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는데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쁨이자 자신들의 사령관이 옳았음을 증명받은 순간이었다. 강서윤은 집무실에서 홀로 뉴스를 접하고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는데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묘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동식이라는 개인을 파멸시킨 것에 대해 승리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적어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목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 있어 마동식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기 때문이었다. 해가 저물고 부대에 어둠이 깔리자 강서윤은 관사로 퇴근하는 대신 연병장 구석에 있는 순직자 추모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그녀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찾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차가운 비석 위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풀벌레 소리가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강서윤은 비석 앞에 경건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녀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박철우 소령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는
강서윤이 이곳에 있을 줄 알았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강서윤은 그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나란히 추모비 앞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박소령은 사령관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변했고 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서윤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건 내가 아니라 자네들이 잘해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박소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사령관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별 3개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적인 정의가 아니라 산전수전을 겪으며 체득한 삶의 철학이었기에 박소령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부대 울타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불빛들은 평화롭게 잠든 시민들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저 불빛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707특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내일 또다시 반복될 고된 훈련과 긴장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며 어둠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었다. 며칠 뒤 강서윤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회의장 입구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타부대 지휘관들의 시선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그녀를 그저 어린 여성 장군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거나 견제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마동식 사건을 계기로 강서윤은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국방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러한 시선에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로 회의에 임하며 오직 군의 발전과 안보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강서윤은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을 만났는데 그는 강서윤에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네가 우리 기수의 자랑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강서윤의 활약상이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많은 후배 생도가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강서윤은 친구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내심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순간이었다.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강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대 개편안과 훈련 계획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707특임단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나 SAS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었기에 그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위병들이 힘차게 경례를 붙였고 강서윤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에게 다정한 미소로 답례했다. 연병장에서는 야간 전술 훈련을 준비하는
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고 그들의 활기찬 구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강서윤은 차에서 내려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는데 그녀는 지휘관의 자리가 안락한 집무실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현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대원들의 눈빛이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훈련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강서윤은 훈련을 지휘하며 대원들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살폈고 부족한 점은 즉석에서 교정해주며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지도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대원들도 그것을 알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훈련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지만 강서윤과 대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 아래서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우회를 다졌고 그 순간 그들은 계급을 떠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진정한 동료였다. 에필로그 1년 후 707 특수임무단은 세계 특수작전 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부대임을 입증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서윤 사령관이 있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강서윤은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뒤에는 자랑스러운 대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서윤은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짧고 강렬한 대답을 남겼는데 그것은 그녀의 리더십 철학을 함축한 한마디였다. 저에게는 수천 명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고 그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을 뿐입니다. 이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돌립니다. 그녀의 말에 대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령관님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어느 날 늦은 밤 강서윤은 홀로 사령관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지난날 마동식이 자신에게 붙여주었던 계모라는 별명을 떠올렸고 혼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별명은 그녀에게 있어 모욕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으며 그녀는 앞으로도 영원히 707 특임단의 무서우면서도 따뜻한 계모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정복을 바라보았는데 어깨 위에 별 3개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너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강서윤은 정모를 쓰고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복도의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